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김지은 씨 측에서 재반박을 좀 했는데 어제 많은 언론에는요,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측근들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들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김지은 씨가 첫 성폭행이 있었던 호텔을 직접 예약을 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를 떠날 때 서운한 듯 많이 울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이런 식의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이제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오늘 김지은 씨 측에서는 다 거짓된 증언들이다라고 하면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앞서 잠깐 이제 원모대 얘기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법률가시니까요. 네. 법정에서 이제 증언들을 듣게 되겠죠. 양쪽 당사자들의 증언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양쪽에서 요청한 증인들은 분명히 측근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게 되거든요. 네. 어제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인들이 했던 얘기들, 이 증언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폭행 사건이나 이렇게 예. 봤을 때요. 이전에 정봉주 의원 때도 그런데 실제로 예. 가해자 측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특정한 아주 작은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주로 많이 다툽니다. 예. 예. 누가 먼저 신용카드로 봤을 예. 때 누가 호텔을 예약을 했느냐. 예. 누가 보니까 김지은 씨 새벽 4시에 예. 부부 침실에 왔다라든지 이런 예. 등등의 예. 아주 구체적인 아주 작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든요. 보통 예. 이게 말이 길어지면 사실은 거기엔 거짓말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 문제는 증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누가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느냐, 예. 증언하느냐, 그 다음에 증거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요. 예. 근데 이 여러 각각의 측근들의 발언만으로 예. 특히 안희정 지금은 피고죠. 안희정 피고인 예. 측에 가까운 증언만으로는 이게 너무 갈라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증언의 신빙성을 재판부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피해자의 그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가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 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출석할 예정이에요. 근데 어떤 또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만 보면은 새벽 4시에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 김지은 씨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이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가 정말 위력과 이 어떤 부와 상관과 이 부하 간의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처럼 뭔가 내밀한 관계인가, 친밀한 관계인가,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글쎄요, 새벽 4시에 침실에 들어온 것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나 기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매해집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이것들을 국민들이 아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 네, 이 정말 세세한 내용들까지 예. 이 지금 재판 중인 상태에서 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의 측근들의 증언들, 이것들은 다분히 이거 짜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증언들일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재판장에 있어서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죄라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라도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몰라도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이거야말로 저는 언론에서 좀 감춰주셔도 되지 않을까. 마지막 치밀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만 국민들이 알아서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생산되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김지은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2차, 3차 피해가 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이 불필요한 것을 몰라도 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덮어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낯뜨거워서요. 네.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싶지가 않는. 그만할까요? 그리고 원구성 얘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 아까 예. 증언 말씀하셨는데요. 그 뭐 영수증 증언보다도 영수증 그다음에 그 우리 김지은 씨 쪽에서 진단서 등등을 제출했는데 예. 이런 것들이 더 효력이 더 있다, 증거로서? 재판부에서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더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쎄요, 지금 뭐 여기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것이 뭐 권성주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자꾸만 쓸데없이 알 필요도 없는 것들,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또 자극적인 내용들을 자꾸 부풀리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두 분 얘기까지만 좀 듣고.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그래도 그 보수색을 띠고 예.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호재죠. 예, 계속해서 기존의 어떤 예. 여당 인사가 이런 구설수에 오른 것들이 계속해서 소외가 되는 거는 저희로서는 정당 논리로서는 나쁘지 않은 뉴스지만 예.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 박 의원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니까요. 동의하세요? 같이 공감하시나요? 뭐 우리 권 대변인 얘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 어쨌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이 지도층의 그 예. 성일탈 행위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도 많은 교훈으로 우리 여성성을 침해하지 않고 예. 이런 보편적인 어떤 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뭐 그 정도에서 논평을 그치겠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뭐 진실이라는 건 뭐 당연하죠. 안희정 전 지사가 부하 직원에게 잘못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예, 그만큼 안희정 지사는 이제 뭐 대권 주자로 거론될 정도로 전도유망한 저희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 그것이 한순간에 어느 정도는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기 때문이고요. 예. 언론이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이유도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다른 두 분과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요. 예.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김지은 씨를 위해서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언론에 예. 회자되는 이 순간순간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될 겁니다. 이 과정이 예. 일반인으로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과정들일 텐데 예.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믿고 지켜보고 예. 좀 더 결과 이제 팩트 중심으로 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면요. 안희정 피고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몰락하는 과정은 언론에 이렇게 세세히 정말 보도가 되는데 예. 그 유명한 문인들 또 연출가 예. 또 연극인 배우 뭐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그냥 거의 묻혀져 있고 예. 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던 여당 의원 한 분 얘기도 이제 쑥 지나가 버리고 예.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안희정만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네. 유력한 대권 주자였으니까. 그게 음모론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음모론은 뭐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정치인이었고, 그만큼 또 충격도 많이 줬던 정치인이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요, 신총장님. 네. 법률적인 시각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는 합의된 관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증인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시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적용받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이건 뭐 법정 안에서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언론에 미리 증언 내용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건 뭐냐, 이게 예. 한 사람의 법정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재기의 계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안희정 측에서 안희정 피고인 측에서 여전히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예.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깨끗하게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조용히 재판을 조용히 받고 있었다면 예.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더 예.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여러 번 기자들에게 모든 건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어디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들이 세세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뭐 아내의 증언 내용까지 미리 예고하고 법정에 예. 증언하러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알겠습니다. 뭔가요, 도대체?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되네요. 예.
이제 우리 권성주 대변인 얘기처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철수합니다. 정치 물러나 성찰, 배움의 시간을 갖겠다. 이르면 다음 달 독일로 출국할 때 정계 복귀 질문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와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안 전 의원은 어제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견문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가졌을 시행착오를 돌아보고 배우러 떠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 전 의원은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안 전 의원. 지난해 대선과 지난달 서울시장 후보에 올랐지만 이 모두 3위에 그쳤는데요. 최근 사석에서 국민이 부르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져 일부 언론에선 이를 정계 은퇴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부 보도에 대해 안 전 의원에게 묻자 모든 정치인에 해당하는 일반론을 말한 거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말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안 전 의원은 이선 후퇴로 정치 활동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 끝이 어떤 것일지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옳은 방향이 무엇일지 숙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철수합니다. 철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와닿습니다. 기득권 양당벽을 허물지 못했다. 제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지금도 믿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다. 돌아올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더 나은 안철수가 되어 돌아오겠다면서 정치 재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기보다는 이선 후퇴라고 강조한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가 아니라 정치 쉼표다라는 이제 해석의 제목이 좀 달려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만평을 좀 봤는데요. 예. 독일행으로 이제 날아가는데 그게 떠나는 새 정치다. 뭐 하여튼 만평 그리는 분들 참 머리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 권성유 대변인. 네. 철수 안 하는 거죠? 일단 철수죠. 네. 일단 철수인데 철수는 또 뭡니까? 일단 철수는 은퇴는 아닌 것이고 예. 그 안철수 전 후보께서도 얘기했듯이 일선에서는 물러난다. 예.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철수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큰 영역 자체에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안철수라는 인물을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올 때를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사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바른미래당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대변인을 잠깐 맡았었거든요. 한 뭐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기는 했지만, 근데 그거를 맡으면서 제가 같이 다녀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하면서 야 얼마나 예전에 안철수 현상이 컸으면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을까? 그 5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선거를 치르고 또 많은 정당을 겪어오면서 그 현상들이 분명히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철수를 대하는 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가능성과 기대가 남아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전 후보께서 독일로 떠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이제 통일 시대에 대한 예.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안철수 전 후보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연달아 고배를 마시신 거는 그런 컨텐츠나 실마리가 없어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어떤 그런 능력 자체는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형 정치판에 맞는 예.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런 주변 사람들의 관리,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로 떠나시는 김에 언제 돌아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무기를 정착해서 올게요 이런 것보다도 다시 자연인 예. 안철수로 돌아가셔라. 다시 자연인 안철수로 돌아가셔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예.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시작을 하시면 다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 얘기 듣는 순간 다른 당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당이잖아요. 그런 네네. 얘기를 당 안에서 내부에서 좀 평소에 자주 하시지 왜? 제3당이 안철수 네.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조언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저희가 합당을 하고 나서 대변인이신데. 예. 합당을 하고 나서 정말 불과 2달 만에 선거를 치렀고 예. 그리고 그 2달 사이에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당 바깥에 그 당직을 안 맡은 예. 상태에서 백의종군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가 대변인을 맡아서 했던 것도 뭐 한 불과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핑계 같지만 예. 네,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 예.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평소에 많이 당내에서 활발하게 제기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선거 결과는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떠나는 마당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른정당 출신이고 또 이제 이쪽은 또 국민의당 출신이니까 분명히 이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아쉬운 점은요. 저 기자회견을 왜 지금 하느냐예요. 대선이 끝났을 때,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국민이 심판을 했을 때 바로 다음 날 저런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굳이 등 떠밀려서 마치 기자회견을 하고 떠나는 것처럼 모양새가 갖춰졌어요. 왜 아쉬운 대목이 또 저기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꼭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예. 소위 S대 나오신 분들이. 특정대학 비하하는 거 아니죠? 대학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네. 전 대표의 저런 행동은. 예. 정치라는 것은 타이밍인데 예. 이 조금 기자회견이 늦었고 기자회견 때 또 언론에서는 또 이제 정계 은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참 예. 본인으로서는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하면은 이제 이 컴퓨터 백신 바이러스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정치권의 어떤 그런 잘못된 바이러스를 쓸어낼 수 있는 어떤 개혁, 참신함 이런 상징으로 받아들였죠. 전문직이고 예. 우리 정치권에서 직업 정치인들이 말고 이제 의사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고 이런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돌아보니까 5년 9개월 만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행보가 있었더라고요. 예. 대비해서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에 양보를 하고 그 당시에 또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은 당명도 또 바꿨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그래서 김한길 공동대표 있다가 선거를 치고 다시 문재인 체제로 있다가 예. 국민의당 창당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당이 갈라지고 바른미래당 창당을 하고 예. 많은 창당과 이 정치 역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결단이 좀 늦었다 해서 안초딩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기도 예. 하고 결국은 이제 휴지기를 갖게 됐는데 저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 한국 정치가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다당제의 어떤 산파 역할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다시 이것이 이제 양당제라든가 3당제로 될 때도 이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또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떠나는 분한테 돌아올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는 않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계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DJ도 있습니다. 시청장님, 네. 지금 잠시 쉼표를 찍었는데 언제 돌아올진 계획은 없습니다만 돌아올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돌아오셨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재기는 가능한 것인가? 뭐 지금 여기서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해본다면. 저는 본인의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 예. 국민들의 많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들을 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 가신다면, 그러니까 정당을 쉽게 창당하고 쉽게 들어가고 또 쉽게 합치고
5년 9개월 동안 아까 박종희 의원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많은 행보가 있었어요. 정당을 갈아타는 많은 예.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정치는 좋은 정당 없이 이루어지지 예.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신 개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 정치를 예.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지나친 기대고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다. 독일에 이왕 가셨으면 독일은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다라고 하는 예. 것에 입각해서 다당제가 안착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어떻게 정치와 만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시고 오시면 뭐 국민들이 불러줄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또 한번 잠시 쉼표일 뿐이고 또 예. 다시 기존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에 예. 대한 이미지를 다시 소비하는 방식으로 복귀하신다면 그때는 예. 국민들이 다시 불러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신장식 총장님께서 사무총장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정당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독일을 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이 분단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좀 배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더 채우러 가겠다라고 하신 것이지 정당 정치에 대해서 배우러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독일 이왕 가셨으니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언사를 하고 가셨어요. 가서 예. 뭘 배우고 오겠다고 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정당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본인의 성찰의 시간이 될 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간 김에 그런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좀 공부도 하고 성찰도 하고 오시라. 네. 예. 김민 부위원장님은 뭐 한마디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예,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공교롭게도 안철수 대표님이 민주당을 떠나실 때 제가 예. 바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기승전 안철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당보다는 항상 자기 개인 예. 이러한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뭐 실망과 그러니까 기대만큼 실망이 예. 컸던 거죠. 그런 것들을 안겨줬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정치는 머리보다는 가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말씀 하도 유명한 말이니까 예, 아실 텐데 이제 체감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특갈비 상납 안봉근 이재만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재판부는요, 피고인들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과 수사에 사용할 국정원 예산이 상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상납 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명절과 휴가비 등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로 이제 선고를 좀 내렸습니다. 특활비 상납은 뇌물 아닌 국고 산실이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법정구속 정우성은 집행유예다. 얘기를 좀 했는데. 시장이 총장님, 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요. 특활비를 받아서 그 돈을 명절 떡값용으로 쓴 거. 그러니까 그게 특활비인 줄은 몰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큰 돈을 명절 떡값으로 또 집 사라고 전세금으로 주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보였던 것은 어떤 잘못, 규칙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 뇌물 저는 이게 이제 이 예. 돈의 성격 처음에 예. 국정원에서 그 청와대로 넘어간 돈의 성격에 예.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뭐 뇌물 국고 손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죄질이 더 나쁘죠. 국고로 뇌물 준 행위다라고 보입니다. 예. 예, 국고로 뇌물 준 행위에 대해서 그 오랫동안 그 근처에 측근에 있었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예. 이런 분들이 이것이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국고에서 나왔던 것이다라고 하는 예. 것을 몰랐을 수가 없다. 오히려 예. 이들은 뭐 뇌물 방조 또는 직접적으로 사실상 그 돈이 예. 청와대를 거쳐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이 국고로 뇌물 준 행위에 대해서 국고 손실만 인정하고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준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저 뇌물을 직접 받은 뇌물 수령한 예.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빠지면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뭐 범죄 목록 하나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을까마는 예. 국고로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법적 예. 판단을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손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 분들 가운데 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당연히 뭔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여당과 이 제1야당 쪽에서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액수나 이런 거를 저희들도 처음 받아보고 교섭단체 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장단이나 사실상 상임위원장들의 체면 칠해용 돈에 불과합니다. 업무 추진비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 추진비로 정확하게 그 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치 업무 추진비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체면 칠해용이에요. 해외 여행 갈 때 돈 주고 뭐 할 때 돈 주고 회의 길게 하면 또 이렇게 봉투로 돌리고 집에 이런 가서 식이거든요. 생활비로 준 분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게 그 성환종 씨 그 자기 다른 죄를 피해 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폭로해 버리는. 그러니까 체면 치료용이기 때문에 내가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가져가서 집으로 가져가겠다 작정하면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권 대변인,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이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특수활동비 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좀 폐지 쪽으로 좀 방침이 정해진 건가요? 네네, 그렇게 이제 정했고 저희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 특활비 폐지를 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요새 뭐 국정원이나 이 국회나 다 특활비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 지난 박근혜 정권의 저 문고리 3인방부터 해서 지금 이 보수가 괴멸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되는 상황에 뭐 자유한국당도 이전을 하셨지만 다시 일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시간에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밝혀서 정말 그 뿌리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정말 이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그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한 가지는 이게 정말 박근혜 정권에서만 있었던 문제냐? 이게 정말 무슨 표적 수사처럼 되지 않고 이게 정말 보수 정권에서만 생겼던 새로운 문화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 국회 그 특활비라는 게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그 합당한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정치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정치를 통해서 뭔가 민생을 아우르겠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떡고물에 그 관심이 있어서 국회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히 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2년 뒤 총선에서 분명히 그 부분도 좀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투표를 할 때 좀 그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두 당은 당론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당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잠시만요. 특활비는요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는 사람들은 특활비 폐지하자리고 받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뿔먹은 벙어리예요. 그런데 차제에 다 이 특활비 없애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